이별은 미의 창조.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이별의 미는 아침의 바탕과 없는 황금 방과의 오올 없는 검은 비단의 주검 없는 영혼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님이여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 이별이여, 많은 이별의 창조입니다. 님에 대한 이별의 아픔과 비극을 불교적 상상력에 의해 형이상적 차원에서 승화시킨 작품이다. 만해는 이 시에서 님의 침묵에서 보여준 것처럼 현실적으로 님은 떠났지만 나는 결코 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그 일관된 주제의 시편 중 이별을 노래하고 있다. 이별과 미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모순 이미지이며 불교적인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별개의 이미지를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다. 그 글은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걸려 있었다. 메인 화면 중앙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그 아래로는 관리자가 뽑은 오늘의 블로그 제목이라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 익명 게시판에서 댓글이 많이 달린 글 등 각기 굵은 서체로 제목이 뽑혀 있었다. 모든 걸 집에 팽개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할 일도 없었다. 위자드베이커리닷컴의 주문이 폭주하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에도 이 여름은 비수기나 다름이 없었다. 무료함은 무의미한 웹서핑 시간만 늘렸다. 휴대전화도 없고 인터넷 게임만 안 했다 뿐 내 모양새는 은둔 페인이나 다름없었다. 대체 5분 속에서 히브리어나 라틴어 또는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 제목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었다. 게시물 제목이 이랬으니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지. 사기꾼 요술쟁이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조회수와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시물에 달리는 꼬리표 오늘의 톡톡 익명 게시판이었으나 내용 정황만 봐도 누가 썼는지 알만했다. 쟤는 악마의 시나몬 쿠키를 샀던 교복 여자애였다. 그 교복이 쓴 글의 전문을 옮기기에는 스크롤이 너무 긴데 그렇게 자세하게 쓴 글 속에서도 자기의 선택 때문에 같은 반에 누군가가 변을 당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점장에게 들은 악담만 세세하게 재현해 놓았다. 물품의 효과가 기대했던 대로 나지 않아서 AS를 의뢰하러 직접 방문했더니 문전박대에다가 들어가서도 사람을 무시하며 이쪽 말은 듣는 척도 안 하더라. AS를 못 해주겠다. AS를 못 해주겠다면 그만이지.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걸더라는 내용이었다. 그 덕분에 나날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자제 때문에 악몽을 꾼다고 아무리 말해도 의사는 공감해주기보다는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고 타이르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미치겠다는 하소연. 거기에 철자 몇 개만 X자로 가렸을 뿐인 위저드 베이커리의 닷컴 홈페이지 주소까지 고스란히 적어 놓았다. 그 덕분에 홈페이지는 빠른 속도로 트래픽이 초과되었다. 고객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육두문자를 남발하는 장난글이나 비방글이 속수무책으로 올라왔다. 눈에 띄는 대로 부지런히 지어나가는 한편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은 임의로 삭제합니다. 라고 공지를 띄우기도 했지만 한 번 짚어진 얘기는 이틀 넘게 지속되었다. 대개는 재미로 들어와 장난을 치는 악플러들이었지만 억하심정을 갖고 별렀다가 너 제대로 걸렸다는 듯이 들이대는 기존 고객들도 있었다. 파랑새는 메인 화면에 걸린 오늘의 톡톡 글을 지어달라고 포털 사이트 담당자에게 부탁했으나 전화 너머 담당자의 대답은 참으로 건조했다. 글은 본인만 지을 수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영업방해로 애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도 말이지요. 파랑새는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게 말이죠. 글 속에 유명인이나 공직자의 실명이 들어가서 명예훼손감이라거나 성인 사이트나 쇼핑몰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19금 게시물 같으면 저희가 글쓴이에게 통보하지 않고 지우기도 해요. 오히려 글쓴이의 아이디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비속어가 없는 데다 욕설글이라고는 보긴 힘들고요.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고발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항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 없이 저희 맘대로 삭제해버리면 그것도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거든요. 쇼핑몰 주소라도 명확하게 써놓았다면 그걸 근거로 삭제 통보를 하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소도 일부 가리셨거든요. 그 주소를 유추해서 그쪽으로 찾아드는 방문객 폭주까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원 글을 쓴 분한테 양해를 구하기 전에는 일단 저희 임의대로 톡톡에서 완전 삭제할 수는 없고요. 메인 화면에서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말없이 듣고 있던 점장은 한참 뒤에 내게 먼저 말했다. 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갈 준비해. 그게 다야? 하긴 그게 다겠지. 내가 여기서 함께 초조해 한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테니 말이야. 그래도 처음에는 많이 벙벙했다. 그렇게 내가 못 믿을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 내가 이것에 있으면 더욱 성가시고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떠나주지 못할 거 없잖아. 말을 맺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는 거기서 말을 줄이고 돌아섰다. 돌아선 눈앞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린 문제처럼 암전되었다.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말했던 건 누구였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로 얘기가 바뀔 만큼 그 말은 가벼운 것이었는지 그때 점장이 내 팔을 붙들었다. 가만히 있어. 지금 말고 내일 줄 거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븐 속으로 들어갔다. 오븐 문이 열리는 철컹 소리가 무거웠다. 결국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아니면 어쩌면 나는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서 실은 계속 숨거나 도망치려 했을 뿐일지도. 머리로는 땅의 감각을 알면서 가슴은 허공에 붙들어 매여 있고 싶은 그네줄과 같이. 일단 점장이 시킨 대로 위저드 베이커리닷컴의 모든 물품에 대해 구매를 먹은 뒤 팝업창으로 새로운 공지를 띄웠다.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 홈페이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를 띄우기 직전까지 접수된 주문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주문서를 출력했다. 파랑새가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정리하고 오븐 속으로 들어갔다. 요 며칠 사이가 가장 맑은 날이라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별이니까. 나는 그 말이 상투적인 과잉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희미하게 웃었다. 무슨 이별식이냐. 내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밖으로 못 나오게 감금이라도 당한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오며 가며 손님으로서 이 제과점에서 보게 될 텐데. 그러다 순간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이 닿아 고개를 들었다. 이들은 아마도 짐을 꺼리려는 거다. 어딘가로 떠날 작정을 하고 있다. 고작 그 글 하나 때문에 그것이 운영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떠나기까지 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에라도 경찰의 방문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손님에게 폭언을 했다고 조사를 받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그런 거를 들쑤셔보려고들 하지. 지금까지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 지금까지도 우린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고발이 한번 들어오면 판을 엎고 홈페이지도 문 닫고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재개하고 하는 식으로. 사실 빵집 자체는 사업자 등록증을 어찌어찌 만들어서 굳이 옮길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쇼핑몰은 좀 그런 물건들로 라인업을 꾸렸다 보니까 가끔 영업정지 공문 보내고 그래. 인터넷이 발달한 뒤로는 고발의 경로 자체가 활짝 열려 있어서 더욱 자주 걸리곤 하는데 그래도 사흘이 멀다 하고 판에 접지 않을 수 있는 건 서버가 외국 거라서 이번 같은 일도 결코 드물지 않아. 점장은 나를 생각해서 혹시라도 내가 곤란을 겪을까봐 미리 빼주려고 하는 거였다. 오븐 속에 섞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나는 오븐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마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이 오븐문을 밖에서 열면 삼면이 꽉 막힌 검은색 안쪽 벽면과 반죽을 얹어 놓는 트레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평범한 오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곳에서 미적대고 있다가 그들이 예고 없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영영 오븐 속에 이 상가 건물의 설계도면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의 공간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끝까지 이들의 짐이 되다가 하를 없이 가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사람이었다면,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최소한 나 자신이기만 했다면, 그랬다면 지금 같은 절망이나 무력감은 없었을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고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마주하는 일은 견디기 힘들다. 인간들의 세상에서 우리의 물품 판매 기록이나 그 손님들의 주장은 정황 중 증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별 상관은 없어. 과자를 가져오다가 아무리 성분을 조사해본들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을 테니. 하지만 경찰이 한번 다녀가면 뭔가 꼬리를 밟으려고 정기 방문하는 수가 있어. 그럼 귀찮아져. 그래서 우리는 5년 전에 이리로 이사를 온 거야. 5년 전에 왜 어쩌다가 역시 이번 일과 비슷한 종류의 소비자 항의와 고발 때문에 파랑새는 잠깐 심호흡하는 듯 싶었다. 딱 한 번, 해가 점점 기울어진 시간이다. 파랑새는 말하지 못하는 새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만은 말해두고 싶다는 듯 사뭇 비장한 말투였다.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깜빡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에 생리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왠지 무례한 일 같았다. 그러나 마음속은 이미 곡곡 중이었다. 삶과 죽음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사람이 그랬던 적이 있어. 그것은 그들이 지방 어느 대도시에서 장사를 접고 이곳으로 이사를 와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손에 닿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며 살아왔다고 한다. 파랑새도 그가 구해낸 생명 가운데 하나였다. 날개가 부러진 파랑새는 치료를 받고 정신 차린 뒤 아래서 깨어난 우리의 각인처럼 그를 따르며 그의 곁에 머물게 되었다. 는 옛날 이야기 속의 익숙한 패턴이지만 사실 새가 제 날개로 날개를 포기하고 한 곳에 머무르기로 작정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즉 파란 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재생마법의 부작용으로 낮에는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루 중 절반은 인간의 몸을 하고서는 낯선 곳에 찾아가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한편 그는 여러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다가 결국 하나의 내밀한 욕망에 가닿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물을 살리면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미 숨이 끊어진 인간을 살려보자는 거였다. 위험한 일인 동시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마법이라면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죽은 동식물은 죽음으로써 이미 우주의 움직임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데 분해되어야 할 것이 분해되지 않고 살아 움직여버리면 물질계의 흐름에 부작용이 생긴다. 아주 미미하여 박테리아 크기만도 못한 변화에 불과하지만 생물계의 먹이 사슬 체계를 교란하는 원리가 된다. 그래서 마법사는 삶과 죽음이라는 우주적 원리에 침삭을 하는 행위를 알아서 자중한다. 그러나 그건 또한 마법사가 언제나 부딪히는 유혹이다. 자신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충동,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중력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딱 한 번만이라도. 입술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사실 그가 되는 한 번이란 본격적인 인명재생에 들어가기 전 예행 연습으로서 한 번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자신감이 붙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연습용 인간, 실험용 모르모트가 필요했다. 시도 끝의 부작용으로 다른 개체로 변해버리거나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처럼 모습이 난감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고작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쓰러져 죽고 마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상관없는 인간, 원래 이승에 존재했을 때부터도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좀 더 자세하게는 별로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소한 인간. 그의 실수는 바로 사소한 인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데 있었겠지. 자신감 때문에 기본중의 기본을 잊어버린 거였어. 사소한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마법사로서의 가장 큰 가장 큰 상실에 해당하는 생각이라도 잠깐이라도 들었다는 것은 그는 숨을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패가 진행되기 직전에 불황자 시체를 입수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만든 화이트 코코아 파우더를 양쪽 콧구멍과 귀 속에 솔솔 뿌려 넣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문제는 살아 돌아올 불황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다. 그는 아마도 만취한 상태로 얼어 죽기 직전에 지난 세월이 눈앞을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는지 어땠는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꼭 그러고야 말리라고 작정했던 건지, 그날 하룻밤 동안에만 광분한 상태로 6명을 해치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 명은 거액을 횡령하고 그의 사업을 망하게 한 동업자였다. 네 사람은 그의 전 아내와 2딸, 그리고 아내의 새 남편, 하루 인생의 식상한 삼류 복수극. 그는 그렇게 간주하고 처음에는 시치미를 쭉 뗐지만 경찰이 찾아와 피해자의 사진을 내밀었을 때 더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이랑선 쌍둥이 자매. 그는 기본적으로 어떤 손님이든 잘 기억하는 편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했다. 무엇보다 그 아이들은 빵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신중했다. 주로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빵을 잘 선택하는 데에 인생이 달려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조심스러웠다. 그는 기본적으로 어린애라면 질색이었으나 선택을 조심스럽게 하는 아이들은 싫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그는 쌍둥이들이 왜 빵 하나를 그토록 오랜 시간에 걸쳐두고 고르는지 알고 있었다. 쌍둥이 가운데 언니 쪽이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본인은 감춘다고 했었지만 가끔 멈칫거리며 돌아보곤 하는데, 눈길이나 과자의 부재료에 대해 묻는 말투를 비롯하여 모든 태도에 빤히 드러났다. 그는 그걸 알아차리고는 피식 웃으며 모른 척했다. 그러나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름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단지 그뿐이고 거기까지였다. 인간하고 엮일 처지도 아니었으니까. 다만 호감을 보여오는 상대를 무조건 떨쳐본, 떨쳐내본, 떨쳐내기보다는 최소한의 성의를 갖고 대했다.
그것만큼은 영업용 미소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일종의 정중하고도 우회적인 거절이며 그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예의였다. 그는 사진을 보고 별다른 표정의 변화 없이 돌려주면서 자주 본 얼굴이라고만 대답했는데 그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경찰의 반감을 샀다. 이거 보세요. 단골 손님이 변을 당했다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정말 정말 사람 상대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경찰은 일가족 몰살지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린 남자의 재킷 칼라에서 화이트 코코아 파우더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이 사람의 정신 조작을 하는 신종 마약류 가운데 하나이라고 상정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특별한 이상 성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남자가 가출을 실종 신고만 됐을 뿐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이란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단지 화이트 코코아 파우더의 흔적을 쫓아가게 이른 것이었다. 점장은 갖고 있던 화이트 코코아 파우더를 모두 압수당했고 몇 번 경찰에 불려다니기도 했지만 그것들이 바닥날 때까지 성분 분석을 해보았자 그냥 제과용 코코아 파우더일 뿐이었고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결국 풀려났다. 그러나 그가 가게를 자주 비우고 경찰서로 오가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막연하게 남아 일가족 살해와 그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나 본다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 뒤 가게의 홧김에 일으킨 화재와 함께 그의 재생 프로젝트도 끝이 났다. 그는 그다지 눈에 띄게 쌍둥이에게 애도를 표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 그 도시를 떠나온 뒤에도 쌍둥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랑새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가 받은 충격과 자책의 정도를 뒷모습만으로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비로소 지난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